이제 대선 본투표까지는 꼭 57일이 남았는데요. 정수장학회와 NLL 논란의 야권 후보 단일화로 떠들썩했던 지난주의 유력 후보 빅3의 지지율은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요?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윤희용 조사분석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미국 대선도 흥미진진해지지만 네. 우리 대선도 지금 결국 숫자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전히 안철수 후보의 상승세가 두드러지네요. 사실 지난주는 안철수 후보가 상승세는 아니었죠. 네, 아니었는데 그 전주는 그에 비해서 지난주에는 안철수 후보가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 다소가 이제 상승세를 보이면서 어쨌든 정치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반사 효과를 얻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수치를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네, 한번 볼까요? 예. 한국갤럽에서 지난주 월요일에서 이제 금요일까지 5일 동안 100% 휴대폰 여론조사로 실시한 것인데요. 휴대폰으로만요? 예, 1,539명을 조사한 것이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 문재인 후보가 지금 양자구도네요. 그렇죠? 네. 양자구도 나오고 있는 박근혜 문재인 구도에서 원래는 박근혜 후보가 상당히 앞서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게 뒤집혔네요. 예, 1%포인트 차니까 사실은 오차범위 내여서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만은 박근혜 후보의 이제 하락세 때문에 사실은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양자구도에서 지금 말씀드린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 지지율 격차를 더 벌여 48%, 박근혜 후보 43%, 그러니까 5%포인트 차로 안철수 후보가 앞서는 현상이. 그 정도면 오차 범위를 지금 약간 벗어난 거 아닌가요? 지금 이것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2.5%포인트, 그러니까 5%포인트거든요. 네. 그러니까 딱 이제 표본 오차 범위에 이제 걸리는 상황인데 이 정도면 상당히 이제 의미 있는 격차라고 할 수 있겠고요. 통상적으로 이제 3자 구도도 보는데 거기서는 이제 박근혜 후보 36%, 안철수 27%, 문재인 20%.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는 그 전주에 비해서 4%포인트 하락한 것이죠. 지금 꺾이고 있는 모습이 뭐 보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안철수 후보가 있고 문재인 후보. 이것이 지금 보시면 9월 셋째 주랑 비교를 한 상황이긴 한데 10월 셋째 주, 10월 둘째 주와 비교했을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박근혜 후보가 4% 하락, 문재인 2%포인트 하락, 안철수 2%포인트 상승 이런 결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자, 역시 우리가 원인 분석을 해야 되겠는데 정수장학회 문제다, NLL 논란이다. 지금 현안들이 아무래도 특히 정수장학회 이 논란의 원인이 좀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지난 일요일에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지만 그 이후에 아직 여론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이것이 지난주에도 상당히 뜨겁게 어쨌든 대선 전가를 달구었던 사안인데요. 이 사안을 대하는 박근혜 후보의 입장이 사실은 지난주에도 본인과 무관하다라는 이제 입장을 사실은 기조를 가지고 쭉 흘러왔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문화방송과 관련한 어떤 이슈로 파급되면서 사실은 사안이 상당히 커졌는데 이 저론조사들이 있었어요. 정수장학회가 박근혜 후보와 어떤 관계가 있느냐.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서 박근혜 후보가 원칙 있고 책임 있는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응답이 사실 제일 높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중들은 정수장학회가 박근혜 후보와 연관이 있다고 인식을 이미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는 무관하다 본인과라고 하는 입장을 내세우니까 이게 아무래도 국민 여론, 감정과 좀 유리된 결과라고 보시는 건가요? 어떤 사실에 대해서 교정하는 것이면 무관했겠지만 대중의 인식과 싸우는 모양새로 비춰졌던 것이거든요. 감정적인 문제가 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정수장학회 이 논란이 그 이전에 있었던 과거사, 역사인식 사과에 대한 효과를 반감시키는 측면이 있었겠고요. 그 자체로 이제 이런 부정적인 효과가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제 2달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빨리 공약을 내세우고 메시지를 던지고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대중들에게, 유권자들에게. 그런데 항상 언론에 나오는 것은 비춰지는 것은 박근혜 후보가 정수장학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 또는 어떤 메시지를 갖고 있는 것인지 과연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이 부분만 집중 조명을 받다 보니까 선거운동에 나선 대선 후보의 선거운동 자체가 대중들에게 사실은 전달이 거의 안 된 상황들 이런 것도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주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이제 그 통계적으로는 뭐 큰 의미가 없다고 하셨지만 지금까지 상당한 격차로 앞서 있던 박근혜 후보와 이 문재인 후보 간의 지지율 격차도 미미하게나마 역전이라는 건 의미가 좀 남다른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것도 그 악영향이 있는 건가요? 정수장학회? 그렇죠. 양자구도에서 지금 보면 3자구도에서도 박근혜 후보 지지율이 좀 빠졌고 양자구도에서도 빠진 상황으로 나타나는데 지금 원래 후보 개인의 정치적 지지도로 한다면 이 3자구도 또는 다자구도의 지지율이 이제 본인 지지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양자구도 같은 경우는
정확히 얘기하면 진영 지지도 또는 이제 정치 세력의 야권 전체의 어떤 또 진영 세력 간 지지도. 지지도라고 네. 할 수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는 특히 이제 많은 부동층들이 이제 어느 쪽을 상대적으로 선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양자 구도에서 박근혜 후보 지지율이 실망감을 얻어서 사실은 이번 지지율에서 양자 구도에서 문재인 후보를 선택하는 이런 네. 경향이 나타났기 때문에 어쨌든 상대적 평가에 대해서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주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삼자구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야권 후보 단일화를 전제로 한 대결에 더 관심을 보이는 건 사실 아닙니까? 네네. 그렇게 봤을 때 야권 후보 지지율, 그러니까 네. 누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되는 게 좋으냐라는 지지율에서도 안철수 후보의 강세가 더 계속 이어지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제 한국갤럽 조사를 보시면 야권 네. 이제 단일 후보 지지도 누가 더 단일 후보 적합하냐 이런 네. 이제 질문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43%, 안철수 후보가 41%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이제 2% 포인트 가량 문재인 후보가 앞서긴 하지만 네. 사실은 그 이전 같은 경우는 5% 이상 문재인 후보가 앞서던 상황이었는데 상당히 격차가 좁혀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네. 여기서 민주통합당 지지자와 무당파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차이가 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야권 단일 후보 적합도에서 문재인 후보가 강세를 보이다가 지금은 안철수 후보가 강세를 보이는 상황으로 지금 역전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조금 이따 이제 저희도 어제도 이제 무소속 강지원 변호사를 한번 네. 저희가 모셔서 얘기를 들었는데 좀 이따 박찬종 무소속 후보도 네. 나온단 말이에요. 사실 군소 후보들, 뭐 기분이 본인들은 좀 안 좋으시겠지만 어쨌든 빅3 이외의 후보들 지지율도 네. 사실 우리가 의미는 있습니다. 이걸 이 나중에 한쪽으로 쏠리거나 이제 그렇죠. 소위 합종연행이 있을 테니까 맞습니다. 그렇게 보면 어떻게 되는가 이것도 궁금한데요. 지금 군소 후보들의 지지율이 뭐 이제 1% 굉장히 이제 좀 낮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마지막에 가서도 사실은 지금 양자 구도가 사실 정리가 되면 또 말씀하신 대로 한쪽으로 쏠리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어쨌든 군소 후보들이 마지막까지 갈 가능성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이제 과거 대선을 살펴보면 우리가 유권자들이 한 4천만 명 되는데 70% 투표를 생각하면 2,800만 명 정도가 투표에 참여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1%면 이제 28만 명이지 않습니까? 2%면 56만 명이고. 누가 그런데 군소 후보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나요, 지금? 지금 뭐 박찬종 변호사, 이정희 대표, 또 심상정, 또 강지원 변호사 이런 분들이 상당히 이제 인지도 면에서는 상당히 비슷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열을 가리기가 이제 힘든 상황인데 대략 수치는 어느 정도로? 지금 조사 방식에 따라서 다르긴 합니다만은 이정희 대표나 심상정 전 대표가 사실은 그 최근까지 정치 활동을 했으니까 그나마 어쨌든 인지도에서 조금 더 나은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고정 지지층들이 일정 부분 형성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네. 좀 더 높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과거 대선에서 보면 김대중 당시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이긴 표수가 40만 표밖에 안 되거든요. 또 2002년도엔 노무현 후보가 이회창 후보를 앞섰을 때 57만 표 차이밖에 안 그렇죠. 되고 네. 그러면 아까 제가 2,800만 명 정도가 이번에 참여하게 되고 1%가 28만 명이라고 하면 2%면 벌써 56만 명이 되니까 그 변수가 되죠, 당연히. 박빙으로 이번 대선이 마지막까지 전개될 경우에는 이런 군수 후보들의 미미한 지지도이지만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윤 실장님, 뭐 매주 저희가 모셔서 계속 판세 분석을 해볼 텐데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